네, 오늘 프레스인에서는 각국의 정상들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1년 만에 방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첫 일정으로 회담까지 진행을 했는데 윤지영 기자, 네. 이 과정에서 좀 결례 논란이 좀 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이 회담에 약 24분가량 지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각이요. 예, 회담이 예정돼 있었던 시간이 10시였는데 오전 10시를 좀 넘긴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재진들도 당연히 의문을 품고 왜 늦었냐라고 왕이 외교부장에게 물어봤더니 왕이 외교부장 짧게 영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트래픽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차가 막혔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왕이 외교부장의 숙소는 서울 신라호텔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외교부가 광화문에 있으니까 약 이게 차로 15분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 데다가 그렇죠. 실제로 왕이 외교부장이 이 호텔을 나간 시간도 10시 5분 정도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늦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늦은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결례 논란이 더 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이 오전 9시 40분쯤에 왕 부장이 다소 늦을 것 같다며 양해를 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인가요?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방한을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때도 아마 1시간인가 지각을 했던 기억이 저는 좀 납니다. 네. 그런데 윤 기자, 이 왕이 부장과 관련된 이 결례 논란이 비단 이 지각 문제뿐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저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 어깨를 툭툭 치는 행위를 좀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결례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런 적 있었죠. 예, 지난 2017년이었죠.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이때 당시에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 차례 악수를 나누고 여기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문재인 대통령이 왕 부장의 팔을 두들기면서 친근감을 표현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팔 윗부분을 이렇게 툭툭 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건 지난 2017년 7월 독일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이었는데 이때는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치네요. 예. 네, 왕 부장이 팔을 치는 저 당시에 퍽 소리가 날 정도였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장관급 인사가 상대국 정상의 팔을 건드리는 거 이건 명백한 결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기는 했지만 다만 일각에서는 이게 왕 부장의 어떤 그 악수 당시의 습관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뭔가 좀 해프닝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접견을 했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주먹 인사를 권하자 왕 부장이 약간 당황하더니 손을 이렇게 펼쳐서 보인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이 주먹 인사 네, 말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새로 생긴 인사인데요. 아. 이 당시의 영상 준비했는데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미리 이렇게 뭐 주먹 인사까지 연습을 했는데도 막상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니까 뭐 팔도 내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네, 그런데 보니까 강경화 장관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접견하고 또 저녁에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만났다면서요. 상당히 좀 광폭 행보를 보였나 봐요. 네, 맞습니다. 어제 만찬 자리가 특히 좀 하이라이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9시까지 약 150분 동안 서울 한 호텔에서 만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김한정, 박정 의원 등 재선급 의원들이 다수 참석을 했는데요. 이 만찬 자리에서는 중국 대사관 측이 중국의 최고 명주로 꼽히는 마오타이주를 준비를 했고요. 또 한중 양국의 음식을 번갈아 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때 갈비구이, 간장 생선 요리, 삼선 짜장면 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해찬 의원이 건강 문제로 지금 술을 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여러 잔을 마실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또 앞서서 왕 부장은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 자리에서는 미중 갈등이나 남북 갈등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좀 허심탄회한 얘기를 많이 전달을 한 걸로 전해지고요.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광폭 행보, 여기에 기자들에게 질의응답하면서 전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경 의원님, 이번 방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많이 의식한 그런 행보로 봐도 될까요? 그렇겠죠. 바이든 미 당선자 집권이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고, 바이든이 이제 정식으로 집권을 하면 트럼프가 했던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의 변화를 주는 게 불가피할 텐데, 그 중에 특히 한미일 3국 간의 간접적인 동맹 관계, 네.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대중 대응이나 대중 봉쇄까지도 하려는 이런 전략들이 지금 이미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왕이 외교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 먼저 들렸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에 가서 스가 신 행정부에게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일본과의 지나친 밀착, 이거에 대해서 우리 중국도 있다, 이걸 다시 인식을 시켜준다랄까, 이런 거고, 이번에 우리한테 찾아온 것도 역시 비슷한 취지라고 봐야겠죠.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트럼프 덕분에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 이런 덕을 보긴 했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을 하고 나면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에서 약간의 변화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그런 점에서 좀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레버리지 외교를 좀 잘하면 중국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다고 미국과 동맹 관계는 유지하지만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미국 편이다라는 인상을 중국에 주지 않고, 이런 레버리지 외교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대선 패배를 인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동석 기자,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6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하면 미련 없이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승복 선언인가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바이든의 선거인단 투표는 실수일 수 있다며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대선 결과를 승복을 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굉장히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정선거를 줄곧 주장하며 현재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라 승복 선언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자,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더 보죠. 이 추수감사절 하면 미국의 최대 명절로 꼽힙니다. 해마다 화려한 퍼레이드가 펼쳐져서 화제가 되는데,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올해는 어떨까요? 관련 리포트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칠면조 장식을 한 차가 뉴욕 거리를 천천히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하늘엔 대형 풍선 보스베이비가 떠 있습니다. 하지만 환호해주는 관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매년 성대하게 치르던 메이시스 퍼레이드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Well, this year we will not have a parade route for people to come and actually watch the parade. So we'll be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 New York City agencies, NYPD, and the mayor's office to ensure that the area where we will be filming will be locked down.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산타는 어린이를 찾아가는 대신 1대1 영상통화로 만남을 준비합니다. Santa's very old and crotchety sometimes, and this new IT can be a little bit difficult for an old dog to learn. But I've got there, and every child can have a visit. So I'm very pleased to be able to say that. 코로나19 환자가 6천만 명을 넘은 상황.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I hope that there are many individuals who will enjoy this holiday virtually with people outside of their homes. These decisions really do matter.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는 세계 곳곳의 명절 풍경마저 바꿔놨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저도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기사로 나오는군요. 자,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메시지가 정말 판이하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미국은 추수감사절 하면 친지들이 전국에서 모여 이렇게 행사를 갖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집이나 예배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상 코로나19를 의식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어김없이 골프장에 목격이 됐습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식탁에 빈 의자가 있을 것이라며 전통을 잠시 놔주려고 한다며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바이든 당선인도 소규모의 가족들만 참석하는 추수감사절 만찬을 가질 것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더 맞다고 보는 걸까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 공항에 이 여행객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도가 되던데 최양호 고모님, 네. 아무리 외국 얘기지만 많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3차 우리 재확산이 지금 계속되는데 500명씩 넘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가 재생산 개수가 1.6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에 0.6인분을 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감염원을 굉장히 잘 알았잖아요. 신천지라든가. 근데 요번에 이제 N차 감염, 특히 소규모 집안 모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요번에 그러면서 우리가 뭐 백신과 치료제가 같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걸 뭐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데 네. 사실 과거에 이런 질병 때의 약 개발하고는 거꾸로 됐어요. 치료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백신이 나왔는데 요번엔 백신이 먼저 나오고 치료제가 지금 뒤에 나오는 조금 희귀한 현상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순서가 바뀌든 간에 일단 12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12월 10일입니다. FDA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파이자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면 12월 11일부터 이제 전국 배송이 되고 네. 12월 달에 한 2천만 명 맞힌 이후에 한 달에 한 3천만 명씩 맞춰서 5월 달이면 집단 감염이 이제 집단 면역이 이제 완성이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네. 조금 부러운 면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뭐 계속 돌아가면서 백신 지금 뭐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는 뒤처지고 있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뭐 이 백신 계획은 뭐 정부에서 갖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그렇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이 러시아 전직 체조 선수가 언론사로부터 100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그래서 화제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일단 이 사람 이름 알리나 카바예바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람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미모의 여성인데 사실 이 여성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나 많은 연봉을 받나 궁금할 텐데 러시아의 최대 언론사인 내셔널 미디어 그룹 회장입니다. 네. 근데 눈길이 가는 게 미디어 그룹 회장인데 나이가 37살입니다. 네. 우리나라 나이로는 38살 정도 되는 건데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언론사 회장을 했다면 뭔가 언론사 회장을 할 만한 언론 쪽 관련의 어떤 경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야죠. 지금 영상 나오지만 전직 리듬 체조 선수입니다. 네.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리듬 체조로 금메달을 따기도 했었습니다. 상당히 리듬 체조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언론사 회장을 하기에는 언론과 관련한 경력이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신기한 점입니다. 리듬 체조계에서는 전설로 통하지만 전직 체조 선수가 미디어 그룹 회장을 맡고 여기서 100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글쎄요, 저는 뭔가 내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김은미 기자? 네, 맞습니다. 냄새가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죠. 아주 심하게 납니다. 일단 이 여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푸틴 대통령의 연인이라고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나이 차이가 무려 31살이에요. 네. 푸틴 대통령이 지금 환갑이 넘은 나이인데 저 여성이 지금 37살이기 때문에 31살인데 저 여성 지금 지나온 그 길을 한번 쭉 봤습니다. 2004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메달리스트 리듬 체조 선수였었어요. 그런데 2007년에 이 푸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기반, 집권 여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통합 러시아당의 하원 의원으로 들어갑니다. 네. 상당히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8년에 리듬 체조 선수를 은퇴를 해요. 근데 이 2008년에 같이 무슨 기사가 났었냐면 푸틴 대통령과 이 여성의 약혼설이 불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혼설을 보도한 신문사가 곧 폐간이 됩니다. 네. 네.
그런 뒤 이후에 2014년 지금 보신 것처럼 내셔널 미디어 그룹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2014년은 또 아이러니하게 푸틴 대통령이 또 전처와 이혼을 한 해이기도 하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이 여성이 승승장구하네, 나이도 어리네, 이상하네라고 해서 무조건 푸틴 대통령과 연인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건 아닌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수위 높은 스킨십, 공개된 장소에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여러 사람한테 목격이 된 겁니다. 레스토랑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같이 스킨십하는 모습이 일반인들한테 목격이 되기도 했고 심지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 본회의장 같은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뭐 포옹을 좀 수위 높게 한다던가 하는 이런 사진이 여러 장 이미 찍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성 푸틴 대통령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얘기까지도 또 돌았습니다. 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또 두 번인데요. 첫 번째는 2015년에 지금 보시는 사진 보시면 누가 봐도 인부복이죠. 저렇게 인부복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2015년에 스위스에서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어쨌거나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인부복까지 입었지만 이 아이는 조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지난 조카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조카다. 다만 사람들은 다 내 아들이라고 하겠죠라고 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4월에 또 모스크바에서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그 모스크바의 해당 병원 4층의 VIP실 그 전체, 그 해당 층 전체를 다 비웠었다. 이 카바예바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만 이 기사가 나온 즉시 또 삭제가 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연인이고 아이도 출산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미디어 그룹의 회장에 취임해서 100억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 네. 푸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뭐 얘기한 게 있어요? 푸틴 대통령은 나도 존중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타 부타 뭐 yes or no라고 이게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은 원래 참 출신 자체가 KGB 요원이었었죠. 그렇죠. 네. 때문에 가족사도 굉장히 숨겨왔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건 내 사생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절 얘기하지 않고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1년에 그 공개된 독일 연방정보국의 어떤 첩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람둥이의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돼 있긴 합니다만 실제 푸틴의 사생활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글쎄요. 정말 저 전직 체조 선수가 푸틴 대통령의 연인이 맞는지 글쎄요. 러시아 언론들이 또 파헤쳐 주겠죠.